곽규택 의원 이제 과정의 논의를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행정부 속으로 마이크 꺼주세요. 입법자의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당초 법무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법 제3장 제10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는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6항의 취지에 따라 토론을 멈추고 종결 동의를 표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 부결될 경우에는 원래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시간을 지나서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의장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좀 들어보세요. 의장이 마무리하자 그러면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차례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자고 하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의사를 정리하는 그런 직무를 가지고 정리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 본인 의사대로 발언자 본인 의사대로 표결에 들어가면 정리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본인 의사도 아니고 표결에 들어가면 정리하겠다고 그랬어요. 본인 의사도 무시하고.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는데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들으세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이거는 필리버스터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 권리를 보장해 주시라고요. 발언 기회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어제 본회의 의장 발언에 대한 해명과 사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를 존중해서 본회의 발언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대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점과 국회 입법권 존중이라는 일반적 원칙에 따른 말씀이었습니다만 의장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가 생긴 점은 유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후에도 잘 살피겠습니다. 의장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개원식이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운영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 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이 계속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다른 기회를 주셔야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6표, 부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06조의 2 제7항에 따라 순직 해명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네. 왜 이게 안 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보시는 그대로였습니다. 190명이 들어와 있었고 189명의 찬성 그리고 한 표의 반대표였습니다. 일단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 아무튼 지난 21대 국회 특검법 통과와 아주 동일하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특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뭐 기쁨 내지는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너무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표결 과정에서 보여줬던 표결 과정 그리고 표결 결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결론을 보여줬던 인물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찬성을 눌렀고 그리고 김재섭 의원은 뭐 반대표를 던지게 됐고요. 개혁신당 의원은 전부 다 찬성을 하는 걸 보여줘서 의외다 이제 이런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이번 주에는 일이 많았고 또 국회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 이 특검법의 이 통과는 21대 국회와 좀 많이 다르다라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21대 국회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 계신 저희가 탄핵멍을 하고 올까요? 탄핵소추안의 표결 관련해서는 이렇게 120만이 벌써 넘었습니다. 이 21대 국회 때는 사실 이런 청원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많아요. 국회에 청원 기능이 있는지 알지 못했던 분들은 이제 이걸 알게 됐기 때문에 21대와 22대의 이 해병대원 특검법의 통과가 사뭇 다른 것은 22대 국회에 넘어와서 이 국회의 주관으로 탄핵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숫자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비록 여권에서 아무리 어떤 뭐 잣대를 갖고 와서 폄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숫자는 지금 날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 없다면 탄핵은 불가하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지만 저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동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숫자를 애써 또 폄훼하지만 맞불 청원까지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숫자가 주는 어떤 부담, 무게를 짊어지고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이 또 해야 됩니다. 거부권이라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거든요. 그렇다면 21대 국회 때는 김웅 의원 찬성했지만 이번엔 안철수 의원이나 개혁신당까지 포함돼서 숫자도 더 많아졌죠. 이제는 9명 정도만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탈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이번에 거부권을 쓴다고 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법 발의는 다음에 또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 대통령이 거부하면 이번 뭐 의사 일정 다시 잡아가지고요 상정해서 본회의에 올리고 표결을 거치면 그땐 또 다른 부담이거든요. 부담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가중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아무리 언론에서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이대로 가도 된다. 제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최수근 특검법이라는 이 특검법 발의, 표결, 상정 표결, 통과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국민들의 어떤 요구이기 때문에 민심이고 그 민심을 듣는 이젠 안철수 의원까지 생겨나셨잖아요. 개혁신당은 심지어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에 반대하더라도 찬성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최상병 특검법의 취지를 이해하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인 상황이어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쓴다 한들 오히려 자신에게 드리워진 수사 개입 의혹을 덮으려고 하는 꼴밖에 안 된다. 결론적으로는 진실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처음에는 김종대 의원도 말씀 주신 대로 이 의혹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경로설이었어요.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 맨 처음에 외압이었죠. 외압설에서 경로설로. 경로설에선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임성근 구명 로비설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뭐 물론 그 중간에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갈수록 이 무게가 커지고 무거워지고 부담스럽고 정치적 이 부담을 짊어지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하는 20%만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국정 운영 불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이 최수근 특검법은 이제 윤석열 특검법으로 더 나아갈 가능성이 커졌고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언제까지 덮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한데 이불만 덮어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관련된 내용 잠깐 또 이어가자면 어제 밤에 제 라이브에 잠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아실 테지만 민심과는 계속 반대로 가고 있죠. 이 부담은 결국 여당이 짊어지게 될 겁니다. 대통령도 정치적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지만 대통령을 편들고 있는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못 만들고 있는 국민의힘도 그 부담을 다 짊어져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제 저녁에 SBS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만 경북경찰청은 다음 주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임성근 불송치 결정, 임성근 무혐의 결론을 경북경찰청의 외부 자문기관인 수사심의위에서 어제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11명의 자문위원이 들어가 있고 법학대학교 교수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11명의 외부 자문위원이 이 최수근 해병의 죽음과 관련돼서 임성근의 책임이 없다라는 결론을 경북청의 주도로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려버렸습니다. 뭐 물론 이 최종 결론도 아니고 경찰청 내부 규정 을 보면 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리스펙트, 존중만 해도 됩니다. 굳이 따라야 된다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건 우리는 이미 민심을 향하고 있고 우리 자체가 과반의 민심인데 이거와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대로 가다 보면 그 정치적 부담과 무게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짊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쨌든 재보궐선거나 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중요한 사람들이 조금씩 이탈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은 아마도 민심의 편에 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만 일단 좁혀보자면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영관급 장교들 2명은 불송치 결정을 해야 된다.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경북경찰청의 주도로 수사할 수 있다고 보나 어제 제가 저녁에 짚어드린 대로 공수처법에 의거하자면 장성급 장교, 즉 임성근 같은 사람은 공수처법에 의거해서 개정된 군사법원법 하에 사망사건이 벌어지면 장성급 장교는 민간에 넘어오게 되는데 그 민간에서도 또 분리가 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공수처가 임성근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공수처법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공수처에서도 자신들이 수사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경북청에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그 수사 결과를 외부에서 기다리고 지켜만 봐왔던 것이지 이런 민심과 반하는 결과 게다가 법리에 반하는 결과를 낼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가 고발이 들어가거나 공수처에서 이 건을 가져와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공수처에서 임성근을 대상으로 다시 추진을 해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뭐 민주당이나 시민단체나 또 아마 김경호 변호사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임성근을 다시 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정된 군사보험법 2조에 따라서 3대 범죄의 경우에는 군에 이제는 수사권이 없는데 군인 중에서 장성의 경우에는 공수처법 제2조 1항 거목에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 관할이 있고 그 외에 군인은 일반 수사기관, 즉 이 사건 경북청에 수사 관할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경북청 수사팀장에게
임성근 사단장은 투스타 장군이기 때문에 그 관할이 공수처로 이첩해야 될 것을 요청했는데 당시 수사팀장은 경북청에서 수사하겠다라고 해서 지켜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없는 경북청은 이용민 중령에 대해서도 2023년 9월 7일 날 압수수색하고 9월 27일 날 포렌식한 이후에 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2024년 4월 22일에서 23일 양일간 지연된 수사를 하였습니다. 총선이라는 정치적 고려가 반영이 된 지연된 수사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찰 사건 수사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해놓고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직접 있는 고발인 본 변호인 또는 이용민 바로 대상 심의의 대상인 이용민 중령에게 어떠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동규칙 13조에는 위원회 중에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성명 공개를 청구하고 기피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위원들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심의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하고 기피 신청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이렇게 위법하게 진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경북청에는 관할권도 없고 지연된 9개월 수사이고 기피 신청권도 주지 않고 군사작전하듯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던 이런 경북청에는 일말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바로 그 수사 관할권이 있는 공수처에 다시 고발하였고 경북청에는 수사 당장 중단하고 모든 자료 이첩하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 93-1428 판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기피 신청권이 보장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위원회의 성명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들 과연 몇몇이 누구였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끝까지 누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 사건 공수처 고발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06시 02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 8일에 그러니까 오늘이 6일이니까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임성근에 관련된 이 수사 결과 최종 결과는 경북경찰청에서 있을 텐데 아마도 면피하려고 들 겁니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존중하여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게다가 좀 이해는 되는 건 뭐 경북경찰청도 누구의 오다를 받거나 누구의 감시하에 누구의 그 소관하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정부 하에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경북경찰청에 있는 실무진들은 대통령의 눈치를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겠어요? 과연 이 정치 논리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부담과 그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그 예상이 좀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상은 저는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보고요. 내일 모레 경북청의 결론은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임성근 건은 넘어갈 거라고 보고요. 이첩이 된다기보다는 재고발이 되겠죠. 네.
재고발이 돼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